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가 점점 오리무중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여야가 서로를 가르치면서 어떤 누구도 이 엑스파일에 대해 서로가 출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엑스파일, 잠시만 구글링을 해봐도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된 문건은 어림잡아 수십 개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페이지 분량에서부터 패러디로 조롱하듯 만들어진 문건까지. 하지만 이건 장성철 공감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말한 엑스파일 문건이 아니었는데요. 그가 설명한 두 개의 버전, 4월본과 6월본 두 가지 버전이 아닐 뿐더러 각각 10페이지 분량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중에 떠돌아다닌다는데 왜 이토록 구하기가 힘든 걸까요? 다른 버전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장성철 소장이 말한 버전의 엑스파일은 수소문을 하고 헤매고 돌아다녀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리고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고 또 다른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영준의 뉴스브리핑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집에 가면 바로 파쇄하겠습니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거다, 너 때문에 좀 나라가 며칠 시끄러웠다라는 비판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 것들을 올렸어? 라고 하는 비판, 욕설 가까운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 그거 감내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야권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되지 않은 제가 그런 파일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제 개인 SNS상에 올리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이 문서가 존재했던 걸까요? 23일 당 소장은 SBS 주영준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더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문건을 파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도,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한 문건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파쇄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실제 존재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줄까요? 혹시 이게 장 소장의 자작극이었을까요? 점점 이번 사건, 아니 해프닝은 미스테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벌인 기획된 사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노렸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도부 내 행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 당내 인사로 아직 분류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된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문건이나 자료가 저희에게 입수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이첩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공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주류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 당권파, 탈당을 해서 바른당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 그분들의 그쪽의 반응이 또 나온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는, 당권파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켰다.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켰다. 그리고 우리에겐 유승민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주자들이 있는데 굳이 입당도 하지 않은, 검증도 되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인사도 아닌데 뭘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느냐. 알아서 살아남아서 돌아오라고 해라. 엑스파일, 보수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님이 입당하시게 될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만에 한번 바른 말을 하고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칭 대통령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못 이기는데 2달 뒤라고 이기겠냐?
현재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과 정세균 계파 66명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었는데요. 적절한 지적이고 또 옳은 소리였습니다. 이로써 더욱더 분명해졌죠. 사실 박용진 의원은 대권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이런 대선 출마 선언이 결국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준 건데요. 그의 목표는 그냥 3선, 4선, 5선 쭉 국회의원을 해먹겠다는 것일 뿐인 거죠.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를 꿈꾸는 그냥 그런 정치인인 겁니다. 대권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나름의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그것도 아닌 거죠. 뭐 여튼 중요한 건 박용진 후보가 경선 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과 박용진의 양강 구도가 유일한 경선 흥행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제 파악도 안 된 그가 지지율 1위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흥행 등의 이유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면 2달 뒤에는 어떻게 이기겠느냐? 나중에 야당의 검증 공세를 견뎌내지 못하는 후보라면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문제라며 비이재명계의 경선 연기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잡으러 나왔다고 들었다며 추 전 장관이 잡으려는 게 꿩이 맞는지 본인이 매가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윤 전 청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허망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한다. 검증할 것도 확인할 것도 없는 정치적인 허상이라면서 사법고시도 아니고 석학이나 전문가의 과외를 받아 이끌어갈 나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있을 총선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케팅 꼼수일까요? 전략일까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작태를 촌철 살인의 말로 그들을 탁월했는데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2일 세계일보와의 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작태를 촌철 살인의 말로 탁월했는데요.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나마 보수 쪽에서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전 청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윤 전 청장이 현재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청장이 출마 선언 이후 평가에도 늦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첫째 조건은 국가 경영 능력과 자질이다. 평생 검사로 수사만 했는데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검찰청장 그만두고 바로 대통령 하면 그게 여태한 수사가 정치 수사가 될 것이고 감사원장도 정치 감사가 될 것이다. 둘째가 도덕적 검증이다. 자기와 가족들이 정말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다. 가족 단속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내나 장모는 자신과 경제적 공동체인데 그들이 잘못했다면 자기는 공범 아닌가? 그걸 다 검증해보고 나서야 한다. 그거 안 해놓고 나오면 몰매 맞는다. 이어 윤석열 엑스파일로 정치권이 술렁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청장 주변 문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걸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공작적인 냄새를 풍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권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곳인데 있는 사실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는가?
윤 전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할 때 전 가족을 도륙했다.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 안 해볼까? 윤 전 청장이 그리했으니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각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왜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오늘은 100만 년 만에 한 번쯤 옳은 소리를 하는 박용진과 홍준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